엄마의 마지막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울렸던 전화벨. 화면에 뜬 엄마라는 두 글자. 손가락이 빨간 버튼 위를 맴돌다가 그냥 꺼버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 2시 15분. 엄마의 전화는 늘 이 시간에 울렸습니다. 마치 알람처럼 약속이라도 한 듯이.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혼자 사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밥은 먹었냐는 안부. 날씨가 추우니 감기 조심하라는 당부. 3분도 채 안 되는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그 전화가 조금씩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어느새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친구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있을 때도 오후 2시 15분이 되면 어김없이 울렸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하시는 걸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제 목소리가 점점 건조해졌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 그냥 받기 싫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듣는 게 지겨웠습니다. 나도 바쁜 사람인데 왜 이해를 못 하실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은 날이 하루, 이틀, 사흘로 늘어났습니다. 나중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성의 없이 빨리 끊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퉁명스럽게 대답해도 그저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조용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게 더 짜증났습니다. 왜 섭섭하다는 말도 서운하다는 말도 안 하시는 걸까? 그냥 무덤덤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도 이제 습관처럼 전화하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그 전화 뒤에 숨겨진 제가 전혀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느낀 건 넉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 그런데 그날은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석 달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울리던 전화였는데 피곤하셔서 낮잠이라도 주무시나?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다음 날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 엄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엄마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야윈 얼굴, 움푹 꺼진 눈. 한 달 전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단명을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초기 치매. 그것도 6개월 전에 진단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는 대답 대신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수첩을 펼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민이에게 전화하기 마이너스 오후 2시 15분. 그 아래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오늘 수민이 목소리 들었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수민이가 바빠 보인다. 짧게만 통화했다. 오늘은 전화를 안 받았다. 회의 중이라는데 내가 너무 자주 전화했나? 수민이 목소리가 피곤해 보인다.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닐까? 오늘도 전화를 안 받았다. 내일은 받아주겠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민이 목소리를 잊어버릴까봐 무섭다. 매일 들어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수민이가 힘들어한다. 이제 그만 전화해야겠다. 손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엄마의 전화는 귀찮음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기억하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조금씩 흐려지는 기억 속에서 제 목소리만큼은 붙잡고 싶었던 엄마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냐는 질문. 날씨 조심하라는 당부. 그 짧은 통화가 엄마에겐 하루를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딸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엄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화를 짐처럼 여겼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미안해, 수민아. 엄마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부모님의 전화.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론 귀찮게 느껴지는 그 안부 전화. 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간절함이 숨어 있다면 이제 저는 압니다. 늦은 밤 엄마가 얼마나 많이 제 사진을 들여다보셨을지, 수첩에 적힌 제 이름을 몇 번이나 읽으셨을지, 전화기를 손에 쥐고 번호를 누르기까지 얼마나 망설이셨을지. 오늘은 받아줄까? 귀찮아하진 않을까? 한 번만 더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 고민들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먼저 전화합니다. 매일 오후 2시 15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비워둡니다. 엄마는 가끔 제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오후 2시 15분에 전화가 온다는 것만큼은 기억하십니다. 전화를 받는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립니다. 밥은 먹었니?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십니다. 30분 전에 통화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또 전화하십니다. 이젠 저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몇 번을 물어도 100번을 물어도 응, 엄마. 잘 먹었어. 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의 수첩 마지막 장에는 아직도 새 글이 추가됩니다. 이젠 제가 대신 적어드립니다. 오늘 수민이가 전화했다. 목소리가 참 예뻤다. 수민이가 또 전화했다. 오늘도 밥 먹었다고 했다. 내 딸 이름은 수민이다. 잊으면 안 된다. 언젠가 엄마가 저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도, 제 얼굴도, 제 목소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때도 저는 매일 오후 2시 15분에 전화할 것입니다. 엄마가 누군지 몰라도, 제가 누군지 기억 못해도. 밥은 먹었어요?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엄마가 평생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들을 이젠 제가 엄마에게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전화 한 통. 우리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매일 울리는 그 벨소리가 누군가의 온 마음을 담은 신호라는 것을. 부모님의 전화를 귀찮아한 적 있으신가요? 바빠서 피곤해서 매일 같은 말만 해서 짜증이 났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잃어버리기 전에는 모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됩니다. 자신을 기억하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됩니다. 엄마의 전화벨 소리. 이제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늦기 전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꼭 말해주세요. 사랑해요. 그 네 글자면 충분합니다.